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은 검찰 개혁하다가 뭐 한 가지라도 잘못될까봐 걱정하는데, 그럼 밥 먹고 지저분한 그릇이 있어. 막 그 냄새가 나. 네. 검찰 조직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 설거지하다 그릇을 깬다고 설거지를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다. 네. 그럼 그걸 설거지를 깨끗이 해야지. 냄새가 나는데 밥그릇 깰까봐 설거지 하지 말자는 이런 생각과 같아서 이런 어떤 걱정하지 마시라. 걱정하지 판검사만 뭐 판사는 그렇더라도 검사만 수사 잘하는 거 아니다. 네. 지금까지 검찰의 폐해가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게 더 많은데 그래서 해체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내고자 하는 내란 청산 3대 개혁은 비단 우리 앞에 닥친 악행을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미뤄왔던 모든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한 추석 민심이 화제입니다. 내란당은 빨리 해체시키지 않고 뭐 하고 있냐. 검찰청이 해체돼 좋긴 한데 검찰개혁이 불안하다. 이번에 못하면 앞으로도 절대 못한다. 국민의힘은 나라를 좀먹는 자들 개혁은 확실하게 빨리 해치워라. 언제까지 시간 끌 것이냐. 민주당도 요즘 답답하다라는 민심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발언은 그 민심은 거칠지만 직설적으로 전달한 그런 거라고 보고 그만큼 지금 정치 상황이 국민의 인내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요즘 뭐 국민의힘의 최고위나 대표 발언들을 보면 정말 민심을 잊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매국 구구들 민심만 가지고 이자들이 지금 정당을 운영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민심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 정치권 전체에 대한 경고와 개혁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말뿐이 아닌 어떤 개혁이나 책임 회피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추석이라는 공동체적 시간 속에서 분명히 드러난 셈이고요. 거기 또 정청래 대표의 이런 그 강한 의지를 보인 거는 정말 굉장히 서울으로서 저는 다행이다. 정청래 대표가 이런 어떤 내란 청산과 국민의힘 해체까지 절대 굽히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이뤄내줬으면 바람입니다. 좋겠다. 이뤄내지 않는다면 또 민심을 거스르는 거고 민심이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게 딸이 하나 50cm 자르는데도 200년이 걸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떤 제도나 관습에 그걸 한번 바꾸는 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주저하고 과거에 있던 것이 제일 좋은 거로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나날이 발전하고 AI가 지금 인간을 앞서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서 과거에 검찰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거다. 당연히 경찰도 문제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 경찰은 13만이잖아요. 검찰은 2천여 명이고 2천여 명이 모든 권력을 독점해가지고 지금까지 뭐 일제 때부터 시작해서 일제 때 검사하던 사람이 해방되고 또 검사했으니까 일제 검찰이 현재 대한민국 현 검찰을 이어왔다. 그런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경찰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그걸 제대로 조직을 만들고 기수청을 만들 때 법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처음부터 만들 수는 없지만 미비한 점은 다시 개혁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경찰과 검찰 아닌 어떤 기소청이 제대로 국민들이 억울하지 않게 지금 염려하고 있잖아요. 검찰한테만 의지해서 우리가 계속 문제 있으면 수사를 해달라고 했잖아. 근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여러 가지 조작을 많이 하고 했잖아. 뭐 이 정도에서는 검찰을 해체하고 새로운 기소청의 어떤 그런 조사관들 그 중에는 뭐 사법고시를 합격한 사람도 있고 뭐 경찰 대학을 나온 사람도 있고 법을 전공한 법대생도 있고 이런 어떤 여러 그 부분에서 공부를 하신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수사를 하면 지금 검찰보다 더 잘할 거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내란 사형을 뭐 선고하는 재판이라든지 내란 특별재판부도 빨리 만들어야 돼요. 등등 김건희의 어떤 말도 안 되는 이런 제왕 같은 국정농단 부분들 이런 부분 모든 처리를 나는 연말 안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어요. 내가 윤석열이 대통령 된 뒤로 이제 막 사람들이 많이 겁먹었잖아. 막 서울에서 이제 어떡할래 막 하는데 그 당시에 이 경찰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2년 나오면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는데 그거는 경찰들이 하는 얘기예요. 모든 거는 2년 안에 개혁도 하고 그 자리 잡을 건 잡혀야지 2년 나오면 벌써 공무원들은 그 정권에 대해서 좀 어떤 말도 잘 안 듣고 반발하고 이런 상황이 온다. 그게 또 우리나라가 계속 그렇게 해왔잖아요. 초기에는 잘 하다가 임기 말에 가면 전부 이상하게 이렇게 갔는데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까지 그리고 지지율은 버텨줬는데 노무현 정부는 임기 말에 지지율 얼마 나온 줄 아세요? 10%대. 그렇게 그 당시에는 유튜브도 없고 SNS도 없으니까 조선일보 기자가 정답이야. 조선일보가 나쁘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나쁜 줄 아나. 지금은 환경이 매우 좋아져서 조선일보가 힘을 못 쓰잖아. 아무리 조선일보가 기사 써도 누가 먹히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민심을 제대로 들어서 올 추석 첫째는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 경제 침체와 미국의 관세 압박을 걱정하는 등 앞으로 닥쳐올 이들에 대한 근심 걱정들, 또 기후 위기로 농민들 가슴 타들어가는 이 현실,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듣고 느낀 이 바닥 민심에 2025년도 남은 날들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검찰이 수사 업무에 쓰라고 지급된 특정 업무 경비 예산을 쌈짓돈처럼 사용했던 사례가 또 상당수 확인됐다고 합니다. 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검찰 특경비 집행 내역에 따르면 전체 특경비 중 약 490억 중 수사 요원 활동비 등 지급이 290억 원, 선사용 후보전이 120억 원, 그 외 카드 지출이 80억 원이었는데 이 카드 집행 내역 약 10만 건을 전수 조사해보니 80억 중 거의 대부분이 식당과 카페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고요. 이 중에는 회식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만 봐도 왜 검찰이 그렇게 검찰개혁에 반대했는지 또 검찰청 폐지 이유를 왜 걱정하는지를 방증하는 자료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미국 극우들도 미국을 위해서 극우를 하거든. 일본 극우도 일본을 위해서 극우를 내. 독일 극우들도 독일 뭐 자기 나름대로는 독일의 뭐 나치즘 이런 것들을 찬양하고 이러는데 대한민국 극우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극우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 예를 들어 이번에 그 3,500억 불 그거 협상 투자. 근데 그 중에 한 10몇 프로가 사인을 하라고 하는 여론조사에 나왔는데 아마 그 10몇 프로가 외국 극우 같아. 외국 극우 같다. 아무리 생각이 없더라도 3,500불을 그냥 주라고 사인하라는 그런 사람들이 외국 극우 같아요. 지금 세입 투자 관련해서는 정말 국민들께서 또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